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은 뽀이님의 개인 포트, 질문 주신 개인 포트 목록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KMW 10%, 파버나인 5%, 덱스터 5%.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특정 종목이 과도하게 뭐 비중이 심각하게 많이 쏠려 있진 않아서 그런 거는 일단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단가를 체크를 해보면서 보도록 하죠. 우선 보시면 KMW 49,550원, 49,550원, 49,550원. 네, 네, 안 보이네요. 네, 여기 굉장히 높이 단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비중은 10%이긴 합니다만, 정말 최근에 매수했다고 하면 여런데, 그래도 최근에 매수했다고 해도 작년 여기가 작년 5월 내지 뭐 이런 쪽이겠네요. 7월 내지 뭐 8월 정도가 되겠고 뭐 그 전에 매수를 하셨다면 수익 구간 상당히 봤다가 지금 손실 구간으로 전환되어 있는 뭐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사실 뭐 이쪽에서 접근을 했다라고 한다면 접근 자체가 굉장히 뭐 추가 매수해서 뭐 비중 10%의 이 단가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번에 매수했는데 이 정도일 수도 있긴 한데 접근 자체가 나쁘진 않았어요. 심지어 떨어지는 칸날을 받아낸 거긴 한데 그런 위치 자체가 뭐 결과론적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나쁘진 않았는데 계속적으로 보유한 부분은 부정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라는 걸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이 5G 같은 경우는 과거에 굉장히 큰 시세가 나왔었죠. KMW 같은 경우도 5G 관련된 종목으로서 연봉을 볼까요? 연봉을 보면은 과거에 19년도와 추가로 2020년도까지도 흐름이 굉장히 나왔고 뭐 여기서부터 쭉 올라온 거죠. 이 흐름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이 5G가 기대감을 갖고 굉장히 많이 움직였지만 생각보다 통신사들이 설비 투자를 별로 안 하면서 기지국이 지금 5G 상용화는 굉장히 우리나라가 빨랐지만 5G 지금 요금제도 있고 하지만 생각보다 5G 제대로 터지는 데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장비 관련된 종목들이 통신사에서 투자를 별로 안 했으니까 돈이 별로 안 된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뭐 그러면서 기대감에 올랐던 거 다 반납하고 현재 일봉상으로는 이렇게 쌍봉 치고서 미끄러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미끄러져서 이제는 오히려 반등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현재 최근에 기본적으로 제가 좀 5G 관련돼서 선호하는 일부 종목들이 있긴 합니다만 대장주라고 하면 KMW를 좀 많이 보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 흐름 자체도 굉장히 5G 관련된 종목들 가운데서는 흐름이 뭐 좋은 상태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9,550원 이 단가는 굉장히 좀 많이 차이가 나는 현재 35% 가량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를 뭐 회복을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현재 시가총액이 1조가 넘는 하락을 이렇게 했는데 시가총액 1조가 넘는 종목이에요. 대형주다라는 거죠. 상승이 뭐 특별한 이슈를 가지고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현재 이러한 하락폭을 개선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다행인 것은 최근의 흐름이 5G 관련된 종목 중에서 과거의 대장으로 군림했던 것처럼 멋진 흐름이 현재 나와주고 있는 시장 반등 국면에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여기서 만약에 오늘 현재 뭐 장이 진행 중이긴 해서 종가를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오늘 여기서 음봉이 나왔다면 굉장히 안 좋게 볼 수도 있었다라고 봐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21 이동평균선까지 밀릴 거 생각을 해봐야겠고 뭐 더 밀릴 가능성 좀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오늘 다행히 현재 양봉을 뽑아주고 있다. 물론 지난 밤사이 미증시 영향을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흐름들이 좋은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일단 양봉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외국인들이 보시면 최근에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외국인들의 매수로 인해서 매수에 힘입어서 현재 이러한 흐름들이 나왔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최근에 이 종목은 공매도가 되는 종목이에요. 공매도가 되는 종목, 공매도에 대한 뭐 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어제 오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 쇼커버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 그러한 흐름으로서의 이제 외국인의 수급을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단가와 현재의 흐름을 고려했을 때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5G 뭐 추가로 6G까지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정말 중요하게 보고 봐야 되는 관점이 분야이긴 합니다만, 정말 큰 대시세가 나왔던 종목이 하락했을 때 반등은 분명히 세요. 이렇게 이슈를 받고 할 때. 하지만 돌려서 제대로 흐름을 타고 추세로 넘어가기에는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 종목 대시세는 분명히 나왔던 흐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다행히 뭐 비중이 10%인 거는 굉장히 다행입니다. 만약에 비중 50%이면은 라거나 뭐 그 이상이면 정말 안 좋은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다행히 비중은 10%라는 거, 그 점은 다행인데, 그래도 조금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한 흐름을 일단은 보면은 요 구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시장에 영향을 받으면서 골파기를 한 거죠. 골파기를 하고 지금 돌려놓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약간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요 구간에 대한 이탈이 나오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보면서 여기서 또 이렇게 잘 잡아주면서 간다면 조금 더 보유를 해볼 여지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약간 수제비 뛰기 하듯이 조금씩 끊어서 처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한 뭐 정말 미련이 남다라고 하면 한 절반 정도 남겨놓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흐름 지켜보는 거죠. 계속적으로 흐름 지켜보다가 뭔가 이슈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거나 그럴 때 다시 비중을 조금 늘려서 단가를 낮춰주면서 어느 정도 대응을 해주는 전략도 괜찮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현재 큰 흐름에서 보면 일단은 일봉에서는 별로 안 좋은데, 이러한 반등이 왜 나오고 있냐라고 봤을 때는 연봉을 보면은 보시다시피 10년치에 대한 값, 10년 이동 평균선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꼬리를 달리고 있는 구간이다. 근데 여기 5년에 대한 저항값 분명 작용하고 있다. 지금 단가가 49,000원이 넘기 때문에 뭐 아무리 잘 간다고 해도 이거 다 회복하고 4만원 선까지 움직일 뭐 시간이 걸린다는 관점에서 그 부분이고, 이 음봉이 지금 거래량 없이 떨어지긴 했지만 너무 강력합니다. 앞에를 다 덮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전형적인 하락 장악형 캔들 패턴으로서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뭐 시간을 길게 본다라고 했을 때도 조금 더 상황을 봐야 되는 뭐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일단 다행인 건 비중이 10%다. 그래서 요거를 좀 조절하면서 흐름을 보고, 만약에 이게 6G 관련해서 부각이 다시 된다면 여기서 이게 정말 대시세가 나왔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갈 가능성도 여론은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다르되 비중이 다행히 10%인 걸 고려했을 때 다행히 어느 정도 여유를 좀 더 가지고 볼 여지도 있지만, 반대로는 내가 이거를 지칠 만큼 지쳤다라고 봤을 때는 과감하게 쳐낼 필요성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아까도 이야기들이 이 구간을 이제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치고서 요 구간에서 잘 노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보면서, 현재 요 구간, 요런 구간 되겠죠. 요런 구간에 이탈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보면서 계속적으로 가져갈지, 아니면은 다 털어냈지, 아니면 조금 더 흐름을 나는 미련이 남아서 지켜보겠다라고 했을 때는 좀 줄여놓고, 절반 정도 줄여놓고 대응을 할지 여부, 그리고 대응을 한다는 관점에서는 일단 요 고점에 대한 부분을 한번 건드려주면서, 그리고 장중에 슈팅 아웃 가능성도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또 오늘 요 정도로 끝났을 때 월요일날 살짝 시가 뜨고 이렇게 음봉 떨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밀리는 가능성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그런 가능성들 다 열어놓고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러한 라인들 다 체크를 해놓고 보시면 좋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추가로 다른 종목은 파버나인이에요. 파버나인 비중이 5%. 파버나인. 정말 뭐 비중이 특정 종목에 너무 많이 비중이 몰려있지가 않아서 좀 정말 다행스럽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파버나인 같은 경우 5,800원이 비중이네요. 5,800원이면 가장 최근에 매수했다면 여기 급등할 때 추격 매수를 하셨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전에 매수를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이 흐름을 좀 봤을 때 여기서 바로 치고 가기에는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었다라는 거죠. 앞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예비 동작이긴 했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잡아주면서 버텼어야 되는데 종가를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 여기 올라가고 있을 땐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매수 심리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겠지만, 분명히 이 분봉을 까보면은 한번 팍 튀었다가 이렇게 떨어진 흐름일 것입니다. 한번 까볼까요, 분봉을? 이게 분봉이
올해 2월이니까 나올지 모르겠네요. 일단 볼까요? 분봉을 보면 올해 2월 네, 여기 나오네요. 네, 역시나 한번 팍 치고 여기 바로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그리고 어느 정도 이게 어떻게 보면 버텨가지고 여기서 이제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면 괜찮구나 하다가 이제 현재 상황이 됐을지도 모르겠고, 만약에 이날 안 산 거라면 더 이전에 매수하셨을 테니까 여러 가지 뭐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현재 상황은 다시 한번 흐름이 이제 뭉개졌다가 이렇게 약간 매물들을 소화를 해주려고 하는 예비 동작들이 좀 나와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밀려내려가고 있다. 그리고 저점은 다행히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대부분 지금 종목들 차트가 이런 차트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긴 한데, 현재 상황에서 60일 이동평에서 한번 찔러주는지 여부를 지켜봐야겠고, 현재 확보해놓은 이 20일 이동평에서는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봐야겠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현재 워낙 거래량이 없고 호가의 흐름도 현재가의 흐름도 현재가 창이 보시면 파버나이 현재가 창이 이렇게 별로 사람들의 관심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보시다시피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런 흐름이거든요. 이 매수 전량이 많을 경우에는 오히려 하락을 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밑에다 깔아놓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5,800원이었으니까 다시 몇 퍼센트죠? 5,800원이었으니까 지금 요것도 한 30% 정도 마이너스 인 부분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조금 더 보면서 이 10일 이동평선 정도만 보면서 이탈하면은 끊어버리던가, 아니면 더 미련이 남는다면 20일 이동평선까지도 볼 수가 있겠지만, 저는 가급적 그냥 이 10일 이동평선 지켜주면서 60일 이동평선 돌파를 장중에 만약 해준다면 그때 최적의 탈출 기회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이동평선 이러한 흐름 다 잡고 움직이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하게 이제 이슈가 될 것도 딱히 뭐 생각이 되는 부분도 없고, 그리고 이 종목 특성이 보시다시피 한번 튀었다가 그냥 막 이렇게 떨어지고 막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종목의 특성 자체가 한번 튀더라도 유지가 잘 안 되는 종목이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종목은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추가로 보시면 덱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단가가 18,650원, 18,650원. 이거는 이제 단가가 아까 이전에 봤던 종목들 대비해서는 나은 상황인데, 그래도 한 17% 정도 하락이 나온 상황인데, 딱 이 단가 위치가 딱 봐도 보이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러한 좀 구역을 나눠볼 수 있는 일봉상의 그런 흐름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이 위치가. 그래서 이 가격을 이 질문 주신 분께서 이 단가를 돌파를 하는 걸 굉장히 뭐 중요하게 봐야 되는, 뭐 당연하지만 본인이 보유하기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지만, 단순하게 이 덱스터라는 종목에 있어서 이 18,650원, 500원 언더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 현재 어느 정도 뭔가 액션은 좀 나와주고는 있는데 그래도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흐름이 뭐 개선을 좀 해 가야 되는, 좀 더 이동평균선도 모아줘야 되고 또 추가로 이슈도 붙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종목 앞에서 너무 많이 크게 땡겨 놓고선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추가로 이슈가 나올 게 딱히 없다면 지금 뭐 현재 흐름을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최근에 그래도 콘텐츠 관련된 종목 좀 움직임이 나왔으니까 그런 점은 좀 긍정적이다. 다만 현재 외국인과 기관 던져대고 있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현재 뭐 코스닥에서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종목은 아닙니다만, 코스닥 3대 핵심이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 뭐 2차전지 콘텐츠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콘텐츠 쪽에 현재 뭐 일부는 괜찮게 또 흘러가고 또 있긴 하지만 조금 계속적으로 부진한 부분이 결국은 앞단에서 이 앞쪽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의 매수가 굉장히 많았다 보니까 다 매물로서 좀 찍어 누르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 이 종목 현재 단봉으로 일단 시가를 유지하면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최대한 좀 짧게 뭐 22 이동평선 정도 넉넉 잡더라도 이탈한다면
아 이거 한 번 더 이렇게 깨고선 이렇게 잡아주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큰 흐름을 좀 보자면 큰 흐름 같은 경우는 다행인 것은 여기 연봉상에서 5년 이동평균선 지지를 받으면서 이러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 그래서 좀 더 반등이 나올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월봉에서 보면 이렇게 걸리는 위치들 나오는 것도 보인다라는 거. 주봉에서는 음봉인데 음봉으로 요거 마무리되고 다음 주에 이제 시가가 조금 떠서 출발하냐라는 거 중요하겠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일봉의 이러한 시가라든지 오늘의 시가라든지 22 이동평균선을 지켜주고서 바로 또 양봉을 뽑아주고 한 번 더 쳐줘야지 굉장히 베스트한 흐름이겠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깨진다면 여기서 다시 뭐 잡거나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일단 이 이동평균선의 흐름을 잡는 데는 어쨌든 시간이 분명히 걸릴 그런 차트를 갖고 있고, 수급적으로도 외국인 기관 현재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종목 확인을 해봤고 참고하셔서 잘 대응을 해주시고 요 부분들을 뭐 현금화되는 자금으로 제 리딩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